자, 안녕하십니까. 단타장인의 선물투자교육 제9탄입니다. 엘리엇 파동에 대한 것들이 너무 방대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이걸 1부, 2부로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2부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하나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실제 차트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구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활용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편 보시면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자연상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절대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말씀인데 이게 좀 절대적으로 어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어떤 모든 세상들의 만물들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거나 차트에 적용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이해를 하는 것보다 대응을 하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대응을 하는 거고요. 대응 방법 중에 뭔가 좀 확률이 높고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 분석을 해서 수치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맹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엘리엇 파동을 만든 사람의 풀네임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한번 사서 읽었었는데 거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엘리엇 파동 만든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파동 이론으로 매매해서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 대공황을 예견을 했어요. 그 본인이 보기에 어떤 파동 이론을 만들어서 대공황을 예언을 하는 리포터를 그 맥켄지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계속 보냈어요. 나 이런 이론 만들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나 좀 이렇게 좀 사줘라는 형태의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처음엔 까였어요. 까이다가 누군가 이제 담당자가 읽어보긴 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이거 자연의 이론이고 걔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어서 맨 처음에는 그걸 좀 약간 거부했었어요.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엘리엇이 예견한 대로 대공황이 오면서 하락 파동이 강하게 오니까 이거 이용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이 사람 원래 회계사 출신이거든요. 회계사하고 기업 컨설팅 하던 사람인데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와서 엘리엇 파동을 근간으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우리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전문가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동 이론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론이라든지 어떤 논리와 부합됩니다. 진짜 신기한 게 어떤 차트상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타날 때에 악재가 터집니다. 마치 악재를 예견한 것인 양. 하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우연찮게 맞닥뜨려지는 경우도 있고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악재라는 것들은 예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이제 패턴하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비율. 근데 시간의 개념은 이것도 피보나치에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비율도 피보나치에서 가져오고요. 어차피 여담입니다.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라는 엘리엇 파동이 엘리엇가 발견한 파동 이론이라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볼린저 밴드 얘기하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발견한 사람은 만들어낸 사람은 볼린저입니다. 볼린저.
존 볼린저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 팔아서. 그러니까 그 저기 왜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가라오케 발명한 애가 그 저기 특허 등록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 해야 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엘리엇 파동은 엘리엇이란 사람이 고안을 해낸 어떤 파동 이론이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도 그 엘리엇 파동을 대비해서 매매한 결과는 좋지 않았었고 그 후대에 그걸 더 발전시키고 어떤 통계학적으로 좀 더 많은 그 상황들을 대입을 시키고 정립을 해서 지금의 엘리엇 파동이 그 힘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그 이걸 파동 이론을 만들어낸 엘리엇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 본인이 몸소 증명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그 개념들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상승 5파, 하락 3파, 그 다음에 각 파동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9월 22일부터 있었던 9월 21일 정도부터 있었던 30분 봉으로 만들어 놓은 차트 같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를 자, 지금부터 우리 엘리엇 파동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 거야 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해주죠.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그널인데 어떤 통계치, 결과치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측을 해서 어떻게 실매매에 적용을 할까라는 것들을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순간 상승, 이게 뭐 2시간, 3시간 사이에 이만큼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면 디폴트 값으로 피보나치를 뿌려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피보나치를 뿌리는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이건 피보나치 되돌림을 뿌렸습니다. 뿌려놓고 자, 고점을 만들고 하락 추세가 반락이 나옵니다. 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이 0.382와 618입니다. 피보나치에서 가장 의미 있는 두 가지 숫자입니다. 382와 618. 그러니까 100 올라갔으면 38.2% 밀려 내려온다. 61.8% 밀려 내려온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앞수를 뒷수로 나눠서 생겨나는 숫자에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자, 피보나치를 뿌렸습니다. 피보나치를 뿌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선을 그려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엘리엇 파동 생각할 계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382가 무너져서 618까지 무너질 것인가, 여기서 반등이 올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볍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엘리엇 파동을 떠올리긴 시기상조입니다. 자, 이 3파의 고점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로 처음엔 잡았다가 일단 저는 습관적으로 그려봅니다. 이 파동이 꼭 맞지는 않지만 1파와 5파의 파동의 길이는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3파가 가장 길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여기서 뿌린 피보나치에 좀 이따 다시 뿌려볼 겁니다. 피보나치에 382하고 618을 설정을 하고 반등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얘가 더 밀려 내려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좀 더 밀려나서 여기가 봉으로 끝났으면 이건 엘리엇 파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근데 잠깐 휩소 형태로 꼬리만 달리고 다시 말아 올려서 이 부분에서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의심할 만한
하지만 저점은 여기로 잡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5파 중에서 4파가 1파의 고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1파의 고점을 넘지 않아야 함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다행히 안 넘고 꼬리로 마무리를 짓고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부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센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바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5파가 3파만큼이나 상승 3파만큼이나 큰 전장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일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 자, 이거를 현실 매매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복기를 해야죠. 공부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건 박사학위 받으려고 논문 쓸 때 외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굳이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런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지나간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온고이진을 하자는 이런 터치에 대해서 이런 접근에 대해서 막 그거 뭐 다 지나간 것 같고 해석하는 거 누가 못해. 자,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점들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니까 좀 고깝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파까지 형성을 하고 반락이 나오죠. 반락이 나오는데 거의 3파에 상승 3파의 고점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이게 N차 상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엇 파동이 여기서 반락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 오면서 하락 3파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락 3파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엘리엇 파동의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됐지만 여기서 이 상태로 밀리지 않고 고점을 다시 뚫어버리면 N차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랙탈 이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의 반복입니다. 말씀드렸었죠. 1파 안에 5파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의 큰 형태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의 파동인 거죠. 자, 프랙탈 이론은 자기 유사성의 반복입니다. 이 안에서 이 N차 파동, N차 상승도 가능합니다. 뭐 추세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쭉 이어지면 이렇게까지 안 오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 그건 뭐 엘리엇 파동 아니라 엘리엇 파동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참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고점 전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떨어질 때는 엘리엇 파동을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이게 왜 못 뚫었지? 요 다음에 뚫을라나 하면서 그냥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만 맹신을 했다가는 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왜 떨어지지? 세상에 차트는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이러지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떨어져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거. 얘가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5파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5파고 왜 5파인지 확신을 할 수 있었냐면 다이버전스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다이버전스라고. 자, 거래량은 2파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거래량이 회복되는 거는 하락 3파입니다.
종지부를 찍는 거죠. 여기는 거래량, RSI 차트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상승을 합니다. 자,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징조를 줍니다. 우리가 이걸 읽지 못해서 물리는 겁니다. 이게 N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팩트를 인지를 못하고 엘리엇 파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꼬리가 왜 생겼겠어요? 여기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롱으로 물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기서 숏을 잡을 용기는 없습니다. 권하지도 않고요. 제 루틴은 저는 양봉에서 롱을 잡고 음봉이 출현하면 청산을 하고 음봉에서 숏을 잡고 양봉이 나오면 청산을 합니다. 그게 제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퍼드나 포머는 아니지만 저를 두고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어요. 차라리 좀 덜 먹더라도 고점이 확인되고 저점이 확인되고 청산을 하는 것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셨잖아요. 지금 이게 상승 5파, 하락 3파로 이 대목에서 이 밑에 좀 더 떨어져서 이 하락 3파를 좀 더 길게 그릴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엘리엇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지지선, 추세선, 저항선 이런 것들을 싹 뺐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다시 집어넣으려고요. 처음부터 엘리엇 파동을 적용하기 전에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에 대한 설정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단순한 어센딩이나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엘리엇 파동보다 단타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건 이대로 독립적으로 알려드리고 실매매에 이걸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변수들, 지금 여기 이게 EMA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MA 같은 경우도 분봉하고의 궁합에 따라서 저는 5분봉에서는 200을 보고요. 15분봉에서는 100을 봅니다. 딛고 일어서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 히스토리 있습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 때문에 올라간 건지 이 EMA를 딛고 올라간 건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지점들을 보면 변곡점들하고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서 이거는 아마 20일일 텐데 20이나 25일 텐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서 딛고 일어설 때 매수가 들어가거나 무너질 때 숏이 들어가는 것도 유용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저항선의 매물대에 유의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 거기에 파동, 그 다음에 EMA, MA, 이동평균선, 인디게이터, 매물대, 거래량 여러 가지가 봐야죠. 그게 한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려면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작업들을 해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고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엘리엇 파동을 떠올리지 못하면 이까지 온 다음에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를 발견해 본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패턴과 시간과 비율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적용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만큼까지 떨어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생긴 거에 대해서 누가 예단을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이게 디폴트 값이고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 자, 상승 하락이 나타나면 저 피보나치를 뿌려라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하나의 디폴트가 볼린저 밴드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물론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 캔들의 부피의 95%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바깥으로 삐져나온 캔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삐져나온 것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곧 상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 폭에서 움직이다가 이런 지점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에너지가 응축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파동이 생기든 간에 하나의 큰 어떤 시세가 분출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좁아져 있을 때,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횡보장에서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 마킹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뿌렸고, 자,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에서 일단 추세선, 지선, 저항선에 대한 설정이 안 돼 있죠. 자, 이거 30분 봉에서 그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기 힘들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 그린다면 이 볼린저 요쪽 그 생기기 전에 이쪽은 이 정도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점이나 이런 변곡점들은 의미가 있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걸 좀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전고점이나 전저점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저점이나 전고점을 형성했을 당시에 이 변곡점에 생긴 매물대, 이 매매들, 이 거래 흔적이, 이 거래 흔적은 뭐죠? 이 거래량들은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손바꿈이 있을지언정 이런 변곡점에서 생긴 이 부분이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라인보다 이 지점에서 생긴 매물대가 이 라인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약간의 휩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선들만 연결시켜서 몇 개만 뿌려놓으면 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건 쉽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구간들은 쉽게 움직이는 이유가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뿌려놓고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어요. 꽤 큰 상승이죠. 30분 만에 이 정도 올랐으면 피보나치 뿌려야죠, 뭐. 근데 올라가더니 눌렸어. 근데 도치가 나타났어요. 도치는 보통 방향을 전환시키거든요. 양봉의 도치 나타나면 내려오는데 또 하나의 도치가 나타나면서 꼬리를 더 높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는 일단 뿌려야죠. 피보나치는 디폴트죠. 어디까지 밀릴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는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를 뿌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두 군데가 있죠. 382, 618.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이 382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618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아까 엘리어 파동의 기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턴하고 시간하고 비율입니다. 패턴하고 시간하고 비율. 자,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게 끝까지 횡보를 해버리면 엘리어 파동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시간대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파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뿌렸더니 618까지 안 내려오고 딛고 올라갑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은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긴장하라고? 이게 우리가 공부했었던, 우리가 고민했었던 엘리어 파동에 부합돼서 움직여주진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시란 말씀입니다. 1파, 2파, 3파까지는 정석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 이걸 여기다 3파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그릴게요. 이쪽에다 3파를 하는 게 맞겠네요. 무리하게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 거지만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4파, 5파. 뭐 요 위에 있겠죠. 일단 요까지만 뿌리겠습니다. 이걸 이 정도까지 뿌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5파까지 해서 여기서 종결 짓죠. 자, 모든 조건들이 부합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파 생성하고 2파 안 밀렸어요. 그 다음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뿌려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이거 지울까요? 자, 3파에서 다시 피보나치를 뿌립니다. 618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5파가 되는 거죠. 이게 옆으로 많이 기다가 올라갔지만 이거를 무리하게 엘리어 파동이라고 봐야 되느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감아 올려서 양봉이 뜨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게 지금 38이나 안 무너지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거는 피보나치가 하락 5파까지 형성을 안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N차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이 뒤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뒤에를 저희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먹지 못한 오파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항상 고민되시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지금 내가 잡은 포지션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올라갔다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건지, 그거에 대한 경계선을 얘가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반락이 나오다가 다시 양봉 뛰고 전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활용. 이걸 저희가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실제 매매에다 써먹으려면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했을 때 뿌린 피보나치를 토대로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완성된 형태를 보입니다. 자, 여기 1파입니다. 제가 그냥 드라이하게 그려볼게요.
1파입니다. 618 지지했고요. 2파 생성했고 5파까지 만들었습니다. 2파가 제일 길죠. 그리고 5파 생길 때 올라갈 때 어떤 현상 생깁니까? 거래량 줄죠. 이거면 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롱을 잡는 운은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엘리엇 파동을 모르고 거래량이 RSI하고 다이버져서 생기는 5파의 특징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이거 이제 날아갈 건가 봐 롱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친절한 인디케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자, 1파, 2파, 3파 생겼을 때 이 기간에서 정말 따뜻하게 진짜 구경할 수 있지 않나요? 내내 조바심 나는 구간에서 정말 물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이 급락에 대한 어떤 뭐 그거다 뭐 여기서 좀 더 가면 이런 뭐 저기 컵앤핸들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을수록 좋죠. 뭐 여기서도 이거 30분 봉이니까 꽤 의미는 있습니다. 쌍바닥 찍었죠. 뭐 쌍바닥 찍으면 꽤 잘 그렇게 움직이니까 쌍바닥 찍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쌍바닥 찍으니까 넥라인 타고 넥라인 깨고 올라가는 거죠. 상승입니다. 상승. 그런데 평소에 캔들의 길이보다 좀 큰 급등 구간이 나왔으면 엘리엇 파동을 하고 뿌리고 반락이 나왔을 때 어디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는 살짝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W 패턴 해서 넥라인 지났을 때 이쪽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익절 타이밍을 잡을까? 라는 부분에서 엘리엇 파동이 가만히 된다면 금상첨화죠. 이 외에도 급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슈로 생기는 급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파월이 뭔가 발표했을 때 생겼던 캔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엘리엇조차도 자기의 파동 이론으로 매매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 왜냐하면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추세선, 지지선, 짧은 선에서 계속 설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상승 추세선이 있고 고점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지켜지고 있으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건 뿌려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를 무시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큰 수익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휩소에 당하더라도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고점이 돌파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엘리엇 파동 안 해도 먹을 수 있잖아. 물론입니다. 다 이렇게만 나타나서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돈 못 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저항선입니다. 이게 저항선. 저항선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고, 이 저항선은 뭐라고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 정도 왔을 때 손절을 하거나 내려왔던 사람들이 물을 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구간들은 지지선 저항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엇 파동이 복잡하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지선, 추세선, 저항선의 한 가지 활용 외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보니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최상의 진입 포인트를 찾고 최상의 청산 포인트를 찾자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장은 횡보장이에요. 계속 그냥
제가 이래서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이제 돌아다닐 때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는 상황이면 이 차트에 대해서는 그닥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거래량도 뭐 거의 없는 편이고 추세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고점에서 내려오는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일단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30분 봉이고 이거는 200일 지수 이평선입니다. 지수 이평선.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추세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이걸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패턴이라고 하면 뭐 하나 정도 그릴 수 있겠네요.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전의 모습일 거고, 왜냐면 이런 채널 안에서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돌파하고 나면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만큼의 추세가 형성됐을 때 그려놓으면 이 부분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석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추론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계속 고점 맞고 저점에서 이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 부분에서 진입 못하죠. 이 부분 올라갔을 때 저는 무조건 롱 진입합니다. 물론 추세가 역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반락을 했지만 분명히 30분 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테고 꼬리 부분이나 아니면 음봉이 출현했었을 때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보나치를 설명을 드리다가 이쪽까지 왔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훌륭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맹신은 금물이지만 분석하지 않으면 대응할 때 망망대해를 헤매는 기분이랄까요. 분석해놓고 점을 찍어놓고 나면 보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곡점들이 나타나거나 하다못해 이런 작은 추세선 하나 그려놓더라도 이쪽에 진입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짧은 구간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음에 공부할 손익비만 잘 설정을 해 놓으시면 확률은 절반이어도 수익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패턴하고 시간과 비율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맹신하는 건 금물이고요. 상승 5파, 하락 3파, 그리고 피보나치에서 따온 0.382와 0.618, 0.382와 0.618 보이시나요? 0.382, 0.618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상승을 했을 때나 하락을 했을 때 일단 피보나치를 뿌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트레이딩 뷰에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구나. 피보나치 하고 나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뿌려드리겠습니다. 상승은 피보나치 되돌림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뿌리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완성이 됩니다. 고점까지 연결을 하면 요 다음 건 나중에 생겨난 거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두 번째 382를 안 내려오고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상승 여력이 모자라서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밀려오는 작은 M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넥라인 돌파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그 다음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헤드앤숄더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헤드앤숄더 그릴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까지 올라갔을 때 숄더 그리고 넥라인 설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패턴들이나 분석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패턴을 고집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락 채널은 이 순간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다시 내려온다고 한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럴 때는 더 큰 하락 추세선에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다른 패턴을 찾던지. 참 그 엘리엇 파동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피보나치라든지 프랙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참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꼭 매매는 아니더라도 엘리엇 파동하고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은 둘째 치더라도 피보나치하고 프랙탈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상식선에서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랙탈은 뭐 자기 유사성의 반복입니다. 자기 유사성의 반복이 프랙탈 이론입니다. 그 프랙탈 이론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그 엘리엇 파동과 나머지 추세선, 지지선 종합적으로 차트에 적용하는 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9회 마지막이죠. 10회는 그 손익비 설정하는 방법하고 비율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그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원래 그 본인의 시드를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막연히 땄을 것 같은데 좀 잃었는데 라는 정도로는 정확한 숫자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대입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전문적으로 매매를 해서 내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엘리엇 파동, 그 외에 우리가 여저 공부했었던 삼각수렴, 헤드앤숄더 다 융합해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제가 좀 사족이 많으니까 그 동영상 보실 때 스킵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쭉 한번 찬찬히 들어봐 주시면서 제 감정의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면 제가 포지션 잡는 것들에 대한 의식의 흐름, 그 정도는 좀 공유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과 다른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자주 만날수록 사고의 폭이 확장이 되면서 인생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알차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 또한 사족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기본교육 10탄 마지막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